국방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69주년 기념 행사를 북한에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칭호도 생략한 채 윤석열로 호칭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전멸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군대를 군사 깡패라고 호칭하고 추태, 객기,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대변인 뭐 이름을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대변인이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니 김정은의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게 국방부 입장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했던 것은 군사적 실체적인 위협,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은 속으로만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그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제가 말씀 더 이어나갈 텐데요. 사실 이제 전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북조선의 개라고 비난했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이 현직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북조선에게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사고소를 하면서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삶은 소대가리, 겁을 먹은 개, 푼수 없는 추태, 특등머저리 이런 모욕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이게 문재인 정부 측 그리고 여당 측 민주당 측에서는 이 말의 해석을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일각에서 표현하고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심각한 모욕인데 이게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뜻이라고 6차원적 수준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북한 눈치 보기가 해도 너무하다. 이런 굴종적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뭐가 되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럼 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관님. 정치권에서의 반응, 그거는 별개의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적어도 국방부는 대한민국 군대를 통솔하는 그 부서인데, 통수권자 대통령의 위상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해 공격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응을 군 통수권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속으로 사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군인이라, 사실상 군인 아닙니까? 군인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개발로, 북한이 도발과 핵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국제적 압박, 그리고 국제적 고립일 것이다. 라는 일관되고 확고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게 국방부에서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전처럼 이제 명확하게 대북관계에 우리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정부가 새로 들었었는데, 예전처럼 계속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업무 기행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장관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만약에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러한 막말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속으로 사귄 것이 아니라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할 텐데,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EU와의 안보 협력이 강화해야 된다 필요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이런 단결이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쿼드, 오커스
같은 이런 다자간 지역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한미동맹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매우 다원적이고 중첩적인 안보협력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EU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진영 간에 이렇게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진영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 점에서 EU는 우리하고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단순하게 EU와의 관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경쟁적 협력 관계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EU가 북한의 여러 가지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UN에서뿐만 아니라 각 그 개별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그 매개체가 된다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EU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 EU가 어떤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런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일본은 그것을 알고서 프랑스하고 인태 지역에서 훈련을 확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 초기 단계에서 플랫폼을 만들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폴란드가 지금 우리 무기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EU와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그쪽 지역에 우리의 방산 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안보 협력 강화를 EU가 꼭 해야 된다. 근데 구체적 대안이 안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형태의 가치 공유,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 레버리지, 그다음에 방산 수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등등의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내용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